자, 이슈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정농단의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달 31일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했고요.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 영장 청구를 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이에 대한 배경과 그 이유들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예, 뭐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그 혐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뭐 당연하게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에는 해당 피의자의 혐의들이 적혀 있는데 이번엔 좀 예상하고 다르게 딱 두 가지 혐의만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어떤 예. 내용일까요? 이 검찰의 그 구속영장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다 알고 계시는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네. 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담고 시절에 네. 그 정유라 씨가 그 출석 일수 등을 뭐 회복하기 위해서 승마협회로부터 이 허위 공문서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는 혐의가 총 18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18개 혐의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받고 있는 뭐 정유라 씨 경우도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왜 한 명은 18가지 혐의고 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농단 사태의 대부분의 혐의들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관여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유라 씨의 경우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여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 재단 설립 과정에는 뭐 개입 안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단 설립과 관련된 이익을 수혜를 한 사람이 정유라 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은 전적으로 정유라 씨에게 혜택이 간 것이거든요. 혼자만 거의 혜택을 받았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뇌물죄 공범이 성립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독일에 거액의 재산이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요. 그 외환관리법 위반 내지는 불법 자금과 관련된 혐의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짧아서 예. 이 두 가지 혐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명이 확실하다고 보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한 4-5가지 정도 혐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확실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또 체포영장 시한이 짧은 이유도 있었네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체포영장과 관련돼서 수사 시간이 48시간이다. 예.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이제 다 같아요. 전 국민이 알게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법률을 아시고 저 빨리 체포하면 안 되는데 시간 부족할 때 이런 염려들까지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번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덴마크, 네덜란드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 과정인데요. 예. 그 비행 시간이 이 체포 시간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많이들 염려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 모든 의혹을 한 점 없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라고 보이는데요. 네.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에 바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한국까지 날아오는 그 비행 시간이 모두 이 48시간에 포함이 돼서 예. 실질적인 수사 시간은 굉장히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한 것만 혐의를 적용을 했다. 그렇다면 이화여대 관련한 부정 입학 그리고 청담고 시절의 허위 서류 제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뭐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가 또 있었을 거잖아요.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은 네. 지금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정유라 씨가 이것에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2대 부정입학 문제를 주요 혐의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2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총장의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7년, 최경희 전 총장에게 5년 뭐 이런 네. 식의 구형이 있었고요. 선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거가 거의 밝혀졌고 이런 증거들만 가지고 정유라 씨를 구속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결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라는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법리적으로 우린 또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각이 된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네,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고 하면 이제 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범죄 혐의가 좀 소명되고 그리고 이제 주거 부정이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기각 사유로 말한 것은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인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를 두고 이 검찰 측과 정 씨 변호인 측이 법리적 다툼을 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정 씨의 변호인 측이 좀 더 유리했다는 말인가요? 지금 유리했다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 씨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따라서 이제 웬만한 증거 같은 경우 수집됐다고 볼 수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이어서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그 혐의 입증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검찰 쪽에서 네. 그게 좀 소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예, 계속 예.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선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그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이 되는 그 최순실 씨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되는 죄목이 뇌물죄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뇌물죄인데 네. 삼성에서 그 승마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게 뇌물죄인데 네. 지금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 승마 지원에 대한 수혜자가 아니라 공모한 행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마 재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본인은 어쨌든 잘못은 했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혐의 입증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은 검찰에서는 그 범죄 사실을 소명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예.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예, 거죠. 저희가 자세한 거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검찰의 보강 수사 그리고 정유라 씨의 법적 공방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성은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검찰이 소명이 확실한 부분을 적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소명이 확실하다 보니까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이유 중에.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좀 문제는 도주의 우려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 네. 덴마크에서 100수십일간 도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인데 그 네.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적용된 혐의가 업무방해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범죄로는 도주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뇌물죄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 내지는 추가 수사가 있다면 영장 청구 또 영장 발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단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를 빠져나가지는 못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 이조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정유라 씨에 대한 그 보강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특히 정유라 씨의 지위가 그냥 단순한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혜자가 아니라 같이 공모한 행위자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구속이 돼서 또 수사를 받고 네.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